안녕하세요. 치과 언니, 치과의사 정혜인입니다. 오늘은 어떤 질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고민을 해봤는데요. 치과에 이 질환으로 찾아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보통 찬물을 마시거나 양치질을 할 때 시리다고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질환일까요? 바로 치아 페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험해보는 이 치아 시린 증상, 치과 가는 것이 무서워서 차일피일 미루다 보면 어느새 괜찮아진 것 같기도 해서 치과에 안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람들이 한 번쯤은 경험해 본다는 이 치아 페임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치아가 패이는 이유로는 마모증이나 부식증 등이 있습니다. 마모는 말 그대로 치아가 마모돼서 파이는 건데요. 가장 흔하게 드는 예시로는 칫솔질이 있습니다. 치약에는 연마제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치약을 칫솔에 묻혀서 옆으로 세게 문지르면 치아가 마모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칫솔질로 치아가 이렇게 파이는 것은 쉽지 않고요. 보통 다른 원인이 복합적으로 있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또 다른 이유로는 부식증, 즉 산에 의해서 치아가 부식되는 경우인데요. 보통 잦은 구토를 하는 경우에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보통 치아 내면이 파이게 되고요. 혹은 산성이 강한 음식을 즐겨 드시거나 혹은 산성이 환경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치아가 패이는 가장 흔한 원인은 굴곡파절입니다. 이 굴곡파절은 치아의 큰 교합력 혹은 측박력이 가해지는 경우에 생기는 건데요. 쉽게 말해서 치아에 큰 힘이 가해지면 그 응력이 치아의 목 부분에 전달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치아의 목 부분이 조금씩 깨져 나가게 되는데요. 그러면 환자분들이 아주 시린 증상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치아에는 이 시린 증상을 회복할 수 있는 힘이 있고 또 우리 구강 내 타액에는 우리 치아를 다시 강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성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 지나면 다시 시려지지 않게 되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또 시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아마도 그 전날 마른 오징어를 드셨다든지 젤리를 많이 드셨다든지 누룽지를 드셨다든지 단단한 음식을 드셨을 확률이 높고요. 그게 아니라면 이갈이 습관이 있으시거나 혹은 이약물기를 하시거나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교정을 하고 계신 분들에게도 나타날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비뚤어진 치아가 제자리를 잡으면서 교합점이 변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치아가 제자리를 찾게 되면 이런 증상은 곧 사라지게 될 거고요. 치주 질환으로 다수의 치아를 상실하시거나 치아가 흔들리는 경우에도 교합이 변하기 때문에 굴곡파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즉, 치아의 패임은 굴곡파절인 경우가 많고요. 이 굴곡파절은 치아에 강한 힘이 가해져서 생긴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얕은 치아 파절인 경우에는 치아의 패임의 정도가 심하지 않고 잇몸이 살짝 올라간 정도로만 보일 수 있어서 약제를 발라드리는 정도로 해서 시린 증상을 경감시켜 드리고 있고요. 파절이 많이 진행되어서 눈에 띄게 커진 경우에는 메꾸는 치료가 필요합니다. 눈에 띄게 치아가 파인 경우에는 환자분들께 인지시켜 드리고 치료하는 것이 좋은데요. 그 이유는 치아 파절을 야기하는 습관이 고쳐지지 않으면 치아는 계속해서 파이게 되고 심한 경우에는 치아 신경까지 파이게 되는 경우가 생겨서 극심한 통증으로 신경치료까지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 혹은 더 심해지면 치아가 부러지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는 패인 부분을 레진이나 GI라는 재료로 메꿔주는데요. 레진이라는 재료는 치아와 색깔이 매우 비슷해서 심미적이라는 장점이 있고요. 또 단단하게 붙어 있어 잘 떨어지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좀 비싼 편이고요. GI라는 재료는 레진보다는 좀 안 예쁘지만 대신에 가격이 저렴하고 치아 신경을 시린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또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레진에 비해서 잘 떨어지죠.
네, 치료 후에도 같은 일이 또 반복되지 않도록 치아 페임을 야기했던 습관이 뭐가 있나 꼭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 경험으로 이런 적이 있었어요. 제가 어떤 중년의 환자분이 오셨는데 치아가 많이 시리고 아프다는 분이셨어요. 치아가 패인 부분이 많고 많이 깨져 있는 분이셔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평소에 어떤 음식 좋아하세요? 단단한 음식 좋아하세요? 질문을 드렸더니 환자분께서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기는 단단한 음식을 좋아하시지 않는다고. 그래서 제가 질문을 바꿔서 다시 여쭤봤어요. 혹시 좋아하시는 간식이 있을까요? 했더니 그분께서 그제야 내가 아몬드를 좋아해서 큰 봉지째로 사다 놓고 먹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경우 단단한 음식에 속합니다. 그리고 젊은 분들 중에서는 젤리를 좋아하신다는 분들이 많았고요. 우리가 좋아하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얼음을 깨 드신다는 분도 많았습니다. 단단한 음식을 줄여주시는 것이 필요한데요. 안 드실 수는 없으니 신나게 와삭와삭 깨물어 드시면 안 되시고 천천히 지그시 맛을 음미하시면서 씹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이 와삭와삭 씹는 행위가 스트레스에 해소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치아에 스트레스가 많이 가해지고 그러면 우리 치아가 깨져서 우리 지갑이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생기니 꼭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갈이가 있으신 분들은 주기적인 보톡스 치료나 스플린트 장치 치료를 권해드립니다. 또 양치질을 할 때는 옆으로 분노의 양치질을 하게 되면 칫솔모가 치아 굴곡진 표면을 구석구석 닦아주지도 못하고 오히려 더 해롭게 하니 사이사이 칫솔모가 들어가는 것을 느끼면서 위아래로 닦아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갈이나 단단한 음식만이 치아의 굴곡 파절을 야기하는 것은 아니니까 꼭 자세한 것은 주치의와 상담해주세요. 네, 저 질문이 하나 있는데 네. 혹시 시중에서 파는 일반 그 마우스피스 스플린터 있잖아요. 네. 그거 잘 때 끼고 자도 괜찮나요? 전 턱이 조금 아프더라고요. 시중에서 파는 마우스 스플린트는 말랑말랑한 경우에는 끼고 자면 오히려 이 약물기를 유발하는 경우가 있어서 치과에서 맞추는 단단한 재질의 스플린트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오늘은 치아의 패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센 힘으로 음식물을 씹을 때 치아에 파절이 잘 발생하니 단단한 음식은 피해 주시고요. 꼭 음식을 드신 후에는 치실과 양치질 사용도 부탁드릴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